지금부터 SAP 2시 데이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노버 메세 쇼케이스를 통한 SAP 디지털 트윈 전략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SAP 오영환 파트너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SAP 코리아의 오영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첫 번째 세션으로 하노버 메세에서 그 쇼케이스를 좀 설명을 드리고 SAP의 그 디지털 트윈과 그다음에 쉐어드 인텔리전스라는 이름으로 하노버 메세에서 SAP가 쇼케이스를 가져왔는데요.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좀 같이 공유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보시면요. 네, 먼저 지금 보시는 버즈워드들을 좀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 보시는 워드들은 사실은 인더스트리 4.0, 그 다음에 뭐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많이 좀 이제 거론이 되는 버즈워드들인데,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서 또 스터디도 하시고 여러 매체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들을 들으시면서 이걸 내용은 어떤 건지 아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엮어서 우리 회사에 적용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모호하고 좀 안개 속에 쌓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SAP가 그 레오나르도라고 하는 그 IoT 이제 우리 플랫폼을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 디지털 서플라이 체인과 이것들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도식화를 한 부분입니다. SAP는 기본적으로 IT에 대한 부분과 OT에 대한 부분, 우리가 현장, 현실, 그 다음에 things라고 부르는 그 IoT 세계의 내용들과 비즈니스 트랜잭션이 같이 엮여야 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만들어낸 이제 이 컨셉이 things부터 시작을 해서 IoT, 레오나르도 IoT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코어, 우리 ERP 영역까지 데이터가 관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컨셉을 가져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이제 모이게 되면 이제 빅데이터화 되겠죠. 그것들 빅데이터화 된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머신러닝과 인텔리전스 그리고 어널리틱스들을 구현을 하는 그런 이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하노버 메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하노버 메세가 이번에 2018년도에 하노버 메세는 그 미리 말씀드리지만 크로네스라고 하는 그 고객을 기준으로 해서 시나리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내용들이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엔지니어링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디지털 제조 현장, 뭐 MES라든가 AGB, IT, OT 데이터 융합, 라사이즈 원 이런 얘기를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고객 서비스, 새로운 뉴 비즈니스 모델을 메인터넌스와 이퀴먼트 애저 서비스를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급망 관리, 그리고 디지털 자산 관리, 어셋을 관리를 할 때 이것들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어떻게 연결을 해서 비즈니스 참여자들이 어떻게 이제 연결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먼저 큰 줄기로 2018년도에 하노버 메스 스토리 라인을 좀 이제 말씀을 드리면, SAP 고객 중에 크로네스라고 하는 고객이 있습니다. 이 크로네스라는 고객은 설비를 공급하는 업체예요. 설비를 공급하는 업체고, 주로 만드는 이제 설비들이 그 음료나 아니면 이제 제조 현장에 있는 제조 설비들을 이제 공급을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시나리오를 보시면 디지털 트윈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디자인을 하는, 그래서 비주얼 엔지니어링하고 쉐어드 트윈을 해서 핸드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쇼케이스로 가져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OIF, 우리 오픈 인테그레이티드 팩토리라고 해서 개별 생산, 단위 생산들을 어떻게 AGV나 머신들과 같이 연동을 해서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쇼케이스로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만들어진 설비들을 고객한테 납품을 하고 나서 납품을 받은 고객이 이제 개인 고객들, 그러니까 음료수를 만드는 설비를 납품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 음료수를 사는 고객이 개별화된 주문을 내고, 그 개별화된 주문을 그 고객사의 셀러가 생산을 하면서 혼류 생산을 하는 그런 이제 시나리오가 하나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원료들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원료들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위조품이나 아니면 공정무역에 위배되는 그런 원료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주는 그런 블록체인 기술들을 이제 언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크로네스에서 만들었던 엔지니어링 부분, 설계 부분이 같이 그 우리 이제 메인터넌스와 같이 연결이 돼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그러니까 메인터넌스를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비즈니스 모델을 같이 얘기를 하면서 물건을 이제 다시 이제 OIF가 돌아가는 그런 이제 시나리오가 돌아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들한테 우리 이제 그 크로네스의 고객이 엔드 유저, 엔드 고객한테 고객 주문을 받아서 물건 납품을 할 때 그때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서플라이 체인, 외부로 돌아가는 서플라이 체인에서 특히 스위스에서 지금 이제 계획하고 있는 SAP와 같이 협업을 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카고소스 테리안이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들려드릴까 합니다. 크로네스가 만드는 설비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런 장비들이고요. 여기 지금 알록달록하게 이제 돌아가는 병에 돌아가는 게 각각 개별 주문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제 생산 라인에서 개별 주문에 따라서 생산을 하는 그런 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디자인 영역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뭐 솔루션은 SAP 솔루션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로네스라고 하는 고객이 저희가 이제 레퍼런스로 해서 이번에 하노버 메스의 쇼케이스에 들어갔던 이유는 크로네스라는 고객은 SAP의 굉장히 충성 고객이시고 거의 대부분 엔드투엔드까지를 전부 다 SAP의 솔루션으로 처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3D 도면, 설계 도면, 3D로 만들어진 설계 도면들을 3DV라고 하는 그 어소라이제이션을 통해서 경량화된 3D 파일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디지털 트윈을 구현을 하고요. 지금 만드시는 요 내용들을 보시면 밸브나 그다음 그리퍼 이런 것들도 이제 부품으로 이제 설계를 하고 공급을 하게 되는 거죠. 스페어 파트나 이제 이런 형태로. 그래서 이제 요 쇼케이스에서 보시면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요 쇼케이스의 내용들을 다 설명을 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 하이라이트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디지털 엔지니어링의 쇼케이스에서는 3D CAD 도면에서 3D 오소링을 통해서 디지털 트윈화 시키는 그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봄에서 이제 엠봄으로 전환을 할 때 비주얼라이제이션 되어 있는 형태로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같이 연동을 해서 엠봄 전환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설계 변경이 일어났을 때 영향도를 점검을 해서 체인지 임팩트 어나리시스가 어떻게 되고 생산 라인에 지금 어떤 과거의 그 봄이나 라우팅 정보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엔지니어가 확인을 해서 홀드를 걸거나 아니면 업데이트 되어 있는 봄 라우팅 정보를 생산 오더에다 다시 전송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핸드오버 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트윈을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비까지 디지털 트윈으로 이제 연동을 시켜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설계 원가를 시뮬레이션을 해서 설계 변경이 일어났을 때 또는 설계 이 부품들을 갈았을 때 새로운 봄이나 라우팅으로 전환을 했을 때 원가가 어떻게 변경이 될 건지를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 원가를 변경 추적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설비 유지 보수를 위한 네트워크. 이따 나중에 이제 제가 아까 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부분에 그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네트워크 서비스가 있을 건데 거기에 이제 유지 보수를 위한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정보를 같이 제공을 해주는 부분들. 이런 게 이제 같이 이번 쇼케이스에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여기서 시간 할애를 제일 많이 할 건데요. 두 번째로 오픈 인테그레이티드 팩토리. 매년 SAP는 하노버 메스에서 오픈 인테그레이티드 팩토리라고 하는 OIF라고 하는 쇼케이스를 매년 내놓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메시지가 살짝 달라지는데요. 이번의 메시지는 작년까지는 그 프로세스처럼 그 라인 생산을 할 때 머신과 머신이 연결이 되는 커뮤니케이션 하는 부분들을 얘기를 했다면 올해 OIF는 잡샵 방식의 머신 투 머신으로 움직이면서 다이내믹 프로세싱을 가능하게 하는 영역을 이제 포커스를 해서 말씀을 드릴 쇼케이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OIF를 말씀드리기 전에 왜 이 OIF가 이 컨셉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이제 인더스트리 4.0 위원회 그리고 이제 독일 제조업계가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그림은 아우디의 블로그에서 이제 발췌를 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표적으로 프로세스 산업, 그러니까 연속 생산 방식을 쓰고 있는 산업이 자동차 산업인데, 심지어는 자동차 산업, 아우디, 폭스바겐, 벤츠, 다임러, BMW 이런 회사에서 동일하게 주창한 얘기가 뭐냐면, 자동차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도 셀 방식을 쓰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고객이 어떤 요구사항을 내놓든 간에 즉각적으로 생산 현장에 그 요구사항을 반영을 시켜서 홀류 생산, 그냥 저희가 알고 있는 그냥 홀류 생산이 아니라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이 될 수 있는, 그리고 매스 프로덕션이 될 수 있는 그런 셀 방식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게 이 비전입니다. 그래서 독일 제조업체의 이 비전에서는 보시면 랏사이즈 1을 구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저희가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빅데이터, IoT, 그 다음에 머신러닝, 그 다음에 머신 투 머신, M2M 이런 얘기들이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 SAP에서 이제 OIF에서 이런 쇼케이스를 이제 만들어냈고요. 지금 보시면 바틀링 시스템의 개별 주문 생산 방식으로 이제 주문을 내고요. 그 주문 받은 것들을 AGV나 또는 그 생산 셀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뒤에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흐름 자체가 이런 형태로 이제 운영이 됩니다. 이번 OIF 쇼케이스에서는 처음에 고객이 이제 주문을 내고요. 고객이 원하는 사양을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입력을 받은 주문에서 현장으로 바로 이제 생산 지시가 내려가게 되고요. 생산 지시가 받은 AGV는 무인 AGV가 자동으로 움직여서 그 부품이나 이제 매거진 쪽으로 가서 1차 조립을 하게 됩니다. 1차 조립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최종 조립을 하러 들어갔을 때 똑같이 작업을 할 수 있는 워크센터, 그 셀들이 이제 있는데, 이 AGV가 대기를 하고 있다가 제일 그 가용성이 높은, 그러니까 이제 비지하지 않은 그런 셀에 들어가서 작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 하노버 메스에 갔을 때 이 AGV를 이제 강아지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는 이 머신 커뮤니케이션에서 다이내믹 프로세싱이 이제 운영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머신에서 나오는 데이터들, 그리고 이제 설비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자동으로 이제 콜렉트를 하는 이제 단계가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AGV가 다시 움직여서 로봇8, 쿠카에서 이제 운영을 했던 로봇8과 그 다음에 로봇 프린터, 그 다음에 AGV가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머신 투 머신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정확한 정보들을 제공을 해주고, 그 다음 거기 필요한 부품들을 입력을 해주는 내용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동되는 부분은 리워크나 아니면 비주얼 인스펙션, 그 다음에 SPC를 위한 데이터 컬렉션, 그 다음에 3D 프린터 이런 내용들이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류와 관련된 부분들, 이렇게 내용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화면들은 제가 이제 제가 찍은 사진들을 이제 좀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이런 부품들을, 이 밸브를 이제 옵션을 가지고 조립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이걸 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주문을 내면 이런 그 아이덴티피케이션 플레이트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기계는 사실은 이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고는 있지만, 사람은 이제 뭔가를 보고 이제 인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레이저로 이제 타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계는 저기 2D 바코드를 읽어서 인식을 하게 되고요. 사람은 이제 글씨를 보고 이제 인지를 하게 되죠. 다이내믹 프로세스 컨트롤을 좀 말씀을 드리면, SAP 솔루션을 말씀드리면 SAP ME라고 하는 솔루션이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포르쉐 컴퍼니, 포르쉐 자회사인 MHP에서 그 API를 통해서, 파피라고 하는 API를 SDK를 통해서 다이내믹 프로세싱을 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해서 붙이고 AGV와 알고리즘을 이제 연동을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르바라고 하는 AGV에서 TS 플랫 매니저가 돌아가게 되고요. 그 데이터를 받아서 어디에서 이제 이게 경로가 운영이 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설계를 하고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MES 수트를 보시면 지금 보시는 세 부류로, 세 단계로 나눠지게 되는데, 지금 맨 밑에 있는 플랜트 커넥터비티,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MII, Manufacturing Integration and Intelligence, 그 다음에 Manufacturing Execution, 요 세 가지의 모듈, 그 다음에 클라우드 기반의 이제 MES 수트가 이번 OIF에 같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시는 화면들이 아까 이제 초기에 그 시작하기 전에 보셨던 영상 중에 비슷한 화면들이 보이실 거예요. 지금 이게 스탠다드 화면들이고요. 이게 디지털 매니팩처링 인사이트라고 하는 클라우드 솔루션입니다. 클라우드 솔루션이고, 이번에 사파이어에서 새로 발표된 이제 그 수트는 디지털 매니팩처링 인사이트, 지금 이 솔루션과 그 다음에 그 프리딕티브 퀄러티, 그리고 3D 프린터 네트워크, 그 다음에 MES, 클라우드 MES, 요 네 가지가 합쳐져서 하나의 솔루션으로 이제 런칭이 됐어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시면 요 하나의 솔루션으로, 클라우드 기반으로 움직이는 요 솔루션들을 하나를 이제 라이센스를 구매를 하시면 네 가지 솔루션을 그냥 한꺼번에 쓰실 수 있는 효과를 보시게 됩니다. 사설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프리딕티브 퀄러티를 보시면, 이 안에 있는 프리딕티브 퀄러티 자체는 데이터를 콜렉트를 해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분석을 해서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현장에서 돌아가고 있는 요 SFC가 샵플로어 컨트롤 넘버입니다. 그래서 개별화된 그 단위 오더들이 하나하나 지나가고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지를 예측을 해서 지금 화면에 띄워주는 그런 솔루션이 되겠고요. 3D 프린터 네트워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AP웍, 그 다음에 레오레인이라고 하는 저희 파트너사, AP웍은 에어버스고요. 레오레인은 저희 파트너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 IP 프로텍션과 그 다음에 이 3D 프린터로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해주는 그 솔루션이 같이 뭉쳐서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만들어주는, 그래서 크로네스라고 하는 이제 업자가 설계 도면을 3D 프린터 업자한테 전송을 해주고 그 만들어진 3D 프린터 결과물을 받아가는 그런 형태로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MES 영역을 또 이제 보시면, 지금 보시는 화면들이 이제 MES 영역들의 대부분의 화면들, 일부분의 화면을 제가 떴고요. 기본적인 MES 기능들은 제가 뭐 차치를 하더라도 좀 이제 기존에 저희가 고객사를 가서 봤을 때 항상 요구하셨던 내용들 중에 하나가 이런 리소스 최적화. 지금 보시면 작업자, 작업장에 따른 디스패칭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런 내용들, 그리고 스케줄 레이버,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게 머신 오케스트레이션 디자이너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하노버 메스에서 얘기했던 MHP에서 개발했던 그 다이내믹 프로세싱을 지금 솔루션화를 시켜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모든 공장 안에 있는 모든 설비들이나 머신들, 기계들, 그 다음에 움직이는 플릿들이 같이 연동을 해서 프로세스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로 이제 디자이너가 됩니다. 과거에 이게 없을 때는 PLC에서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래밍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이것들을 요 클라우드 기반의 요 다이나믹 오케스트레인 디자이너를 가지고 PLC에서 프로그래밍 하는 것들을 끌어올려서 비주얼라이제이션 하고 그다음 다 연결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객한테 납품을 해서 비버레지로 가게 되면, 고객이 주문을 받으면 지금 이제 이런 설비들에서 생산을 하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요 화면들, 여기 있는 화면들, 요 화면이 디지털 안돈처럼 해서 실시간으로 설비가 돌아가고 그 초단위로 돌아가고 있는 그 라인 생산에서 지금 어느 시점에 뭐가 지금 어떤 주문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받아서 움직이게 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이제 이게 MII라고 하는 솔루션을 가지고 구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DMI, 디지털 매니팩처링 인사이트라고 하는 솔루션으로 전체 KPI와 그 다음에 이제 효율, 그 다음에 성과를 같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보시는 화면들이 이제 이런 이제 화면들이고, 제가 이제 사진을 찍은 걸 이제 같이 보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요 영역들, 요게 어떻게 보시면 현재 안돈,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끊어져서 움직이고 있는 안돈을 디지털 안돈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지털 안돈 플러스
대시보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키텍처를 보면 이제 이런 형태로 움직입니다. OPC에서 설비에서 있는 이제 정보들을 OPC를 통해서 갖고 오고요. 이제 PCO라고 하는 그 어댑터를 통해서 MII를 만들고요. MII에서 구현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을 지금 여기 지금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ERP로 아웃박스, 우리가 이제 아웃박스라고 하는 프리디파인 되어 있는 인터페이스 형태로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연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록체인 쪽을 말씀을 드리면요. 이 비버리지를 파는, 그러니까 음료를 파는 이 셀러가 원료를 구입해 갖고 올 때, 또는 그 설비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 이런 부분들을 위조가 됐는지, 아니면 우리 흔히 많이 얘기하는 짝퉁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선별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기술이 블록체인이라고 보고요. 저희가 이제 하노버 메스에서 얘기했던 그 얘기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얘기를 했습니다. 머신 인지니어링 쪽에 반도체, 그다음에 로지스틱스의 전자선화증권, 그다음에 슈퍼마켓에서 물품의 원산지 추적, 요 세 가지를 이제 가지고 블록체인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뉴 비즈니스 모델을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설비가 공급이 되고요. 설비가 공급이 되고 나서 그것들을 모니터링을 하고 예지 보전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서비스화를 시켜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일종의 프레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를 SAP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IoT 서비스로 쭉 데이터를 받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SAP 솔루션에 내용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캐저 컴프레서라고 하는 회사들나 아니면 지금 여러 다른 회사들도 지금 이런 형태의 운영을 이제 진행을 고려를 하고 있고, 일부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서비스 티켓팅이나 우리 어셋 인텔리전스 네트워크 이런 이제 영역들이 같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특히나 어셋 인텔리전스 네트워크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드려야 되는데, 이 어셋 인텔리전스 네트워크 AIN이라고 하는 이 클라우드 네트워크 솔루션은 설비를 가지고 있는 오너, 그 다음에 설비를 공급한 메이커, 그 다음에 서비스를 공급하는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같이 폐쇄적인 망을 구현을 해서 AIN에 들어와서 각 설비들이 현재 상태, 그 다음에 설비를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그 인베디드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 그 다음 매뉴얼, 그 다음에 뭐 비주얼 오딧, 그 다음에 정비에 대한 협업,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마치 같은 회사인 것처럼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네트워크 서비스를 AIN이라고 하는 SAP 솔루션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업체는 BASF, 우리 잘 알고 있는 바스프라고 부르는 BASF에서 이제 AIN을 프리미어 고객으로 이제 가입을 해서 그 메이커들한테 지금 다 가입을 시키고 있는 중이시고요. 또 메이커든 이제 앤드레슨 하우저나 뭐 다른 여러 유명 이제 그 업체들이 이제 속속 가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네트워크 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시너지는 높아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카고 소스테리안이라고 하는 얘기를 좀 말씀드릴 건데, 이 카고 소스테리안 얘기는 좀 재밌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스위스 정부하고 SAP가 2030년까지 스위스의 모든 도로와 열차에서 물류 운송을 없애겠다라고 하는 게 이 카고 소스테리안의 목표고요. 일단 우선적으로 시범 사업으로 지금 취리히에 그 물류 허브를 만들고요. 그 물류 허브 밑에 지금 보시는 다른 허브는 베른입니다. 베른이고, 베른에서 취리히까지 가는 그 연결 도로를 다 지하화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하화 시키는 게 터널을 뚫어서 가는 게 아니고, 차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그 셔틀들이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셔틀들이 움직이게 되고, 이 셔틀들은 보시는 것처럼 저장 장소가 없기 때문에, 저장 장소를 없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결국은 저스트 인 타임, 배송차가 왔을 때 바로 물건을 싣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일련의 비즈니스 로직과 시스템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거를 SAP가 같이 구현하는 그런 이제 얘기입니다. 하노버 메스에서는 이제 그 3D VR인가요? VR, 그렇죠. VR을 가지고 이제 시연을 했는데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저도 못 받아서, 근데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뭐 지금 최근에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얘기를 참 많이 하실 건데요. 지금 보시는 요 아키텍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로 이제 고객사 가서 발표를 하거나 말씀을 드릴 때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요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해서 좀 고려를 하시면 좀 좋을 듯 합니다. ERP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공장 내에 스마트 팩토리를 어떻게 데이터를 끌고 올 것이고,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연결이 되고, 어디까지 지금 저희 스마트 팩토리 범위를 볼 건지, 이 부분을 같이 좀 이제 공유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 그림을 넣었고요. 디지털 매니팩처링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밑에 보시는 것처럼 레오나르도의 5가지 요소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 매니팩처링 솔루션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시간 관계상 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료는 공유가 되니까 좀 천천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또는 인더스트 4.0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현장 공장에 관련돼서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좀 범위가 크고 어렵고 오래 걸리고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공장 안을 보시면 지금 크게 보면 실시간으로 정보를 취득하는 영역이 있고요. MES까지 포함을 해서, 그 다음에 글로벌하게 리얼타임으로 KPI 또는 공장 떨어져 있는 원격 공장 원격지에 있는 KPI들을 다 모아서 현황을 보는 그런 내용들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공장 내나 공장 밖에서 움직이는 스마트 물류, 우리가 이제 HB까지 포함을 하는 거겠죠. 그런 영역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예지 보전과 관련된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공장이나 이쪽을 가서 이제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대부분의 고객들이 원하시는 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지 보전이에요. 예지 보전과 예지 품질인데, 지난번 제가 경주 세미나 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예지 보전과 예지 품질은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데이터가 다 있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막상 까보면 빅데이터를 가비지를 다 쌓아 놓으시고 데이터가 있어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그 데이터를 다 버리고 다시 쌓는 작업을 하세요, 항상. 그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레코멘데이션을 할 때 항상 실시간으로 먼저 데이터를 쌓고, 그 다음에 예지 보전보다는 컨디션 베이스드 메인터넌스를 먼저 수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가 쌓여서 어느 정도 인사이트를 가졌을 때 그 다음에 예지 보전으로 넘어가는 그 단계를 거치셔야만 제대로 된 효과를 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보시는 번호 순서로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제가 이제 감히 이제 레코멘데이션을 드리고요. 저희 고객사 중에 한 이제 고객사는 지금 현재 진행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일단 먼저 데이터를 지금 OEE 기반으로, OEE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Overall Equipment Effectiveness입니다. 요 OEE 기반으로 데이터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음과 동시에 글로벌 KPI를 이제 설정을 해서 글로벌 모니터링을 같이 리얼타임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수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모이고 나면 빅데이터를 이제 모으게 되니까 그 다음에 예지 보전을 위한 빅데이터 수집, 그 다음에 예지 분석을, 예지 보전보다는 예지 분석을 먼저 시행을 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ERP를 S4로 전환하는 거는 이제 별도 트랙으로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획하고 계시는 게, 현재 가지고 있는 MES를 MES 2.0이라고 해서 고도화를 시키고 글로벌로 이제 확산을 하는 그런 단계를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단계로 거치시는 게 가장 지금 이제 아이디얼하고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물론 회사의 사정이나 각각의 이제 뭐 버젯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요 영역들을 같이 좀 생각을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에 항상 말씀드리는 얘기가, 지금 조그맣게 시작을 하시고, 지금 시작하시고, 조그맣게 시작을 하시지만 엔드 투 엔드를 고려를 하시면서 단계별로 애자일 형태로 진행을 하시면 효과를 크게 보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요거까지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SAP 사파이어 나우 핵심 메시지, 디지털 번역의 새로운 지향점, 인텔리전트 엔터프라이즈와 고객 경험에 대해 발표해 주실
박범순 파트너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SAP 코리아의 박범순이라고 합니다. 저는 마케팅을 맡고 있고요. 사실 그 SAP에서 하고 있는 마케팅 행사 중에 제일 큰 행사가 아무래도 보통은 5월인데 올해는 특별하게 6월 초에 진행했던 그 사파이어 나우라고 하는 연례 최대 고객 컨퍼런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미국식 발음은 뭐 Sapphire Now 이렇게 하겠지만 그 색깔이 좀 새파랗긴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사파이어 업데이트, 제가 제목을 인텔리전트 엔터프라이즈와 고객 경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보시면 실제로 그 핵심 메시지가 이 두 가지였어요. 인텔리전트 엔터프라이즈라는 것과 그 다음에 고객 경험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솔루션. 그러니까 이제 흔히 얘기하면 이제 C4 하나라고 하는 새로운 제품을 발표를 했었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러한 저희가 비전이나 솔루션들을 내놓게 되어 있던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이해하시기 쉽게 몇 가지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네, 여기서부터 제가 누르면 그냥 누르면 되는 건가요? 네. 이쪽. 네. 사실 그 인텔리전트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면서 제가 내세웠던 크게 그림은, 사실 인텔리전트 뭐뭐뭐 이렇게 되고 있으면 요새 작년부터 유행하고 있는 쪽들이 주로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AI라고 하는 부분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AI 중에서도 특히 이제 기업용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면 데이터가 넘쳐나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훈련을 하는 머신 러닝, 그러니까 컴퓨터가 혹은 뭐 기계가 스스로 데이터를 활용해서 학습하고 남이 알려주지 않더라도 스스로 배울 수 있게 도와주는 쪽들이 이제 주로 AI의 특수 분야로서 이 머신러닝이 들어간 쪽들을 저희들이 인텔리전트 제품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놓고 있는 인텔리전트 엔터프라이즈 역시 비슷한 컨셉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를 구성하고 있는 쪽들이 그래서 크게 이제 세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지금 맨 쪽에 제일 큰 동그라미로 보이는 쪽들이 인텔리전트 스위트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인텔리전트한 제품군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인텔리전트한 엔터프라이즈의 제일 중요한 지능형 엔터프라이즈의 좋은 점은, 저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손발이 빠르다. 어떤 분은 발이 빠르고 손이 빠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몸이 민첩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그 모든 배운 내용들이 머리로 들어가서 한 군데 모여 있어야 되죠. 그래야 이 몸이 어떤 외부의 자극에 민첩하게 바로바로 새로운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배운 내용을 가지고 새로운 환경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스스로 터득해가는 길, 그것이 이제 인텔리전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텔리전트 스위트 역시 이러한 통합성에 포커스를 두고 있고, 거기에 핵심은 물론 이제 가운데 있는 디지털 코어라고 해서 흔히 저희가 이제 S4 하나라고 얘기했던 인텔리전트 ERP 쪽들이 이제 중심을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그 맨 아래쪽에 손잡고 있는 그림 있죠, 왼쪽 아래. 그게 바로 이제 이번에 새로 내놓고 있는 C4 하나를 중심으로 한 고객 경험 관리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인텔리전트 제품군이 있는가 하면, 이러한 제품군은 사실은 그 데이터부터 한 곳에 모아서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맨 오른쪽에 있는 조그만 동그라미, 파란 동그라미를 보시면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이 하는 일 중에 제일 핵심은 바로 이 데이터를 한 군데 묶어서 관리하는, 이번에 이제 발표한 쪽들은 저희들이 SAP 하나 데이터 매니지먼트 스위트라고 해서 이름을 길게 붙였지만, 결국 하는 일은 데이터를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한 곳에 모아서 관리하겠다라는 쪽이고요. 그리고 그 위에 또 디지털 플랫폼의 한 요소가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뭔가 새로운 업무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발하거나 통합하거나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플랫폼으로서 이제 클라우드 플랫폼이 이 디지털 플랫폼의 또 다른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간 부분에 있는 쪽들이 저희들이 인텔리전트 테크놀로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주로 저희들이 그동안 그 차세대 혁신을 이룩할 수 있는 레오나르도, SAP 레오나르도라고 해서 작년 사파이어에서 발표했던 그 관련 기술들이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머신러닝 혹은 이제 예측 분석을 포함한 고급 분석, 그리고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등등이 여기에 포함되는 쪽들이죠. 그래서 사실 이런 인텔리전트 엔터프라이즈로 가기 위해서 가장 큰 핵심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아까 모든 통합의 지식 혹은 애플리케이션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 SAP 클라우드 플랫폼이 그 중심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아랫단에 데이터는 한 통에 담아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SAP 하나 데이터 매니지먼트 스위트가 이번에 크게 이제 발표가 되어 있었고요. 한 5가지 정도의 이제 혁신 기능들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예를 들면 뭐 스페이셜 데이터 있죠. 그 저희들이 에즈리 쪽하고 협업을 해서 지도 정보 혹은 거기 이제 지리 정보들을 담아내는 방식, 시각화하는 방식,
이런 부분들까지도 실제 저희 플랫폼 안에서 구현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플랫폼의 또 한 가지 측면을 보시면 맨 위쪽에 유저 익스피리언스라고 되어 있는데 사용자 경험을 일관되게 제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S4 하나 클라우드 같은 경우 맨 아래쪽에 있는 디지털 코어 제품에서 저희가 이제 그쪽 담당자 책임자인 프랭크 코엔이 어제도 저희 한국에 와서 발표를 했었는데 인텔리전트 ERP야말로 최초의 핸즈 프리 ERP다. 손 안 대고 코 풀기 할 수 있는 뭐 말로만 하면 오늘 나가야 될 주문이 몇 건이지? 그럼 갑자기 네 오늘 주문은 딴딴딴 우선순위대로 얘기해주고 그 중에 문제가 있는 건 이 세 번째 항목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라고까지 제안해주는 그래서 나는 손 하나도 안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김 비서가 알아서 일 처리 다 해주는 그런 모델이 일종의 그 핸즈 프리 ERP 형태로 제안을 했던 부분이 이 S4 하나가 한 부분이 있고요. 맨 위에 있는 쪽들이 이제 고객 경험을 중심으로 새롭게 저희들이 통합 솔루션을 내놓은 SAP C4 하나입니다. 그 C4 하나로 가기에 앞서서 제가 아까 그 핵심이 되는 SAP 클라우드 플랫폼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는 일은 크게 5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4가지가 아래쪽에 쭉 나와 있는데 기존에 있던 이게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이든 온프렘 앱이든지 상관없이 애플리케이션을 우리 회사 업무에 맞게 확장하는 기능을 확장하는 플랫폼도 이 클라우드 플랫폼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회사와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사람이나 데이터들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플랫폼도 바로 이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전에 없던 우리 회사만의 고유한 차세대 베스트 프랙티스 이런 쪽들을 구현할 수 있는 차별화되어 있는 디지털 애플리케이션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사물 인터넷이나 아니면 빅데이터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혹은 머신러닝까지 포함해서 새로운 형태의 앱을 개발할 때도 이 클라우드 플랫폼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아까 뇌를 중심으로 모든 데이터가 다 모여야 된다고 했었죠. 우리가 배운 내용들이.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이든 데이터든 프로세스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통합해 주는 것 역시 바로 SAP 클라우드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그 윗단에 일관된 사용자 경험을 저희들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툴들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이 SAP 클라우드 플랫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뭐 1000개사 가까운 9,500개사 이상의 고객사가 이미 SAP 클라우드 플랫폼을 활용을 하시고 있고 저희들 말로는 이제 하루에 이 클라우드 플랫폼이 처리하는 히트 건수, 히트라고 하니까 좀 애매한데 요청을 처리하는 건수가 이제 10억 건을 넘어서고 있다. 하루에. 그래서 상당히 이제 바쁜 녀석이지만 똑똑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저희 빌 맥더머트 회장님이신데 상당히 이렇게 격앙된 모습으로 슈퍼맨처럼 손을 위로 뻗치고서 SAP C4 하나 해서 C는 커스터머다. 그리고 4는 이제 4라고 했겠죠. 4는 4다. 이렇게 얘기하면 영어니까 이상합니다. 4세대 CRM. 그동안의 CRM이 주로 이제 뭐 고객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 중심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다면 이제 4세대 CRM은 고객을 중심으로 이 고객이 어떤 채널을 통해서 우리와 거래를 하건 혹은 뭐 서비스 요청을 하건 간에 이 부분들이 통일된 그리고 일관된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4세대 고객 경험 관리 스위트 형태로 해서 C4 하나를 이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C4 하나는 어떻게 생긴 솔루션이냐? 4세대 고객 경험 관리 솔루션 이렇게 딱 말은 쉽지만 사실은 저희가 이 분야를 완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클라우드 솔루션들을 인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파이어 때는 그 중에서도 특히 그 서비스 인력들 예를 들자면 저희 집 정수기 혹은 뭐 냉장고가 고장이 났어요. 그럼 저희 뭐 특정 브랜드 LG라든지 삼성 서비스 센터에 연락을 하죠. 그럼 그쪽에서는 서비스 기술자들을 물색을 해서 근처에 있는 인력들을 이제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인수했던 회사가 이제 Core Systems라고 하는데 이 Core Systems는 어떻게 보면 이 서비스 업계의 우버 같은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성동에 있는 어느 아파트에 냉장고가 지금 고장이 됐는데 이 브랜드 냉장고를 고칠 수 있는 사람 하면 이제 주변에서 손 들어 주시는 거죠. 모바일 앱을 통해서. 그러면 그분들이 딱 할당이 되면 이제 기술자가 와서 파견돼서 일을 하고 이제 다시 돌아가는 이런 일들을 관리해 주는 쪽이 이제 이런 SAP 서비스 클라우드를 구성하는 그런 코어 시스템스 같은 솔루션들입니다. 이렇게 여러 시스템을 인수하다 보니까 문제는 이름이 일관되지가 않아요. 뭐 어떤 건 하이브리스라고 부르고 어떤 건 코어 시스템스고 어떤 건 기기야, 뭐 아바쿠스 혹은 뭐 이런 이런 다양한 이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SAP 무슨 클라우드로 해서 각 분야를 그 담당 임원들이 알아보기 쉽게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GDPR 5월 25일 날 발효된 GDPR 같은 경우 고객이 우리의 요청에 혹은 뭐 우리와 거래를 할 때 내 정보는
마케팅에 활용해도 좋다라는 흔히 말하는 컨센트,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객의 프로파일과 고객의 컨센트 내역 이런 부분들을 관리해주는 쪽이 이제 맨 아래쪽에 있는 SAP 고객 데이터 클라우드고요. 이걸 토대로 SAP 마케팅 클라우드,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할 수 있는 커머스 클라우드, 그리고 실제로 영업 관리하고 영업들의 인센티브나 커미션 관리해 줄 수 있는 SAP 세일즈 클라우드가 있고, 맨 오른쪽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서비스 클라우드까지 이런 5개 제품군을 하나로 묶어서 저희들이 일관된 그 고객 경험, 예를 들자면 아까 핸즈프리 뭐 CRM 같은 그런 기능들도 구현할 수 있고, 레오나르도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분석 기능들도 내장을 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담겨져 있는 이제 4세대 고객 경험 관리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저희들이 발전해 온 데는 모든 기술들은 항상 그 가장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 흐르듯 자연스럽다라는 것도 아까 저희들이 최근 들어서 뭐 핸즈프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대화형 UX라고 많이 하거든요. 대화형이라는 건 말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주 데모를 드리는 건데, 시리를 불러서 5,000유로가 얼마야? 656만 3,500원입니다. 라고 이렇게 되는 부분들도 사실은 한국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5,000유로가 얼마야? 몇 달러야? 아니 몇 원이야?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그냥 5,000유로 얼마야? 딱 물어보니까 저 사람이 한국 사람이고 내가 이걸 물어보는 거다라고 바로 답을 주잖아요. 근데 이걸 만약에 컴퓨터처럼 이걸 쓴다고 생각하시면 휴대폰을 열어요. 브라우저나 아니면 네이버를 열고 네이버 환율로 이동한 다음에 5,000유로는 몇 원이라고 했을 때 비로소 이제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이 한 너댓 단계에 걸쳐서 부자연스럽게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이 부분들을 단순히 말 한마디 던지면 얻을 수 있는, 이게 바로 가장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사용자 경험. 그걸 이제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런 그 대화형 UX, Conversational UX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올 텐데, 이걸 언제까지 휴대폰에만 할 거냐? 기업용 애플리케이션에도 적용하자라고 하는 것이 저희 인텔리전트 스위트 제품군이 담고 있는, 지향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는 저희가 한 25가지, 이쪽은 다른 부분이에요. 두 번째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런, 그렇게 되면 이제 머신러닝을 적용해서 업무 프로세스, 특히 단순 반복 업무를 자동화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지금 저희 인텔리전트 ERP 안에는 25가지 정도의 프로세스가 지금 자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머신러닝으로 뒷단에서. 예를 들어서 뭐 경비 처리한다든지 아니면 인보이스 처리한다든지 인보이스 확인하는 작업, 혹은 송금하는 내역 관리하는 부분, 송금 고지서 관리, 이런 부분들을 자동화하고 있고요. 연말까지는 한 200개 정도의 시나리오를 이렇게 자동화할 계획이다라는 걸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기술, 지금 사실 인더스트리 4.0 아까 앞에서 오영환 파트너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4차 산업혁명의 화두 중에 하나는 이 개인화된 제품입니다. Individualized Product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산업화 이전에는 누구든지 내 발에 맞는, 내 발에 치수를 재서 구두방에 가서 내 발에 맞는 제품을 얻어왔어요. 근데 이게 보면 좀 불편한 프로세스가 몇 가지가 있는데, 구두방을 찾아가야 되고, 이거 구두가 완성될 때까지 좀 많이 기다려야 되죠. 왜냐하면 구두를 만드는 지식이 장인 머릿속에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과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제품이 나는 어떻게 조립되고 누구랑 일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진델핑겐에 있는 벤츠 공장인데, 여기 보시면 앞에 뒤에 차들이 색깔이나 모양, 그릴 디자인 이런 것들이 다 다르죠. 이런 부분이 가능한 이유는 각각의 자동차 옆에 보통 데이터 박스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나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 완성된 차야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로봇이 와서 문짝을 찾을 때도 이 색깔에 딱 맞는 그 문짝, 대기하고 있는 것 중에 그걸 찾아서 조립해주고 하는 작업들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제품 자체가 똑똑해지는 거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시대의 제품들은 저희가 인텔리전트한 제품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똑똑하다는 얘기는 얘가 배우는 거죠. 제품이 사용자와 함께 사용을 하면 할수록 이 운전자의 운전 습관 혹은 자주 다니는 길, 이런 부분에서 배운 내역들을 다른 자동차들과 공유를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쪽은 이제 2016년에 테슬라에서 모델 X를 가지고 흔히 말하는 그 5레벨 완전 자율주행, 뭐 핸즈프리에 아이즈프리, 눈도 볼 필요 없고 그런 식까지 이제 시동 걸 때부터 주차까지를 다 알아서 해주는, 지금 이제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문 열고 운전자가 내리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지만 지금 저희 눈에 보이지 않는 김기사가 타고 있습니다. 김기사가 눈치를 쫙 보다가 지금 초록색이 앞뒤에 있는 차량이나 사람이거든요. 이 초록색들이 잠잠해질 때쯤 저기 오른쪽에 빈 곳을 봤죠. 거기다가 일렬 평행 주차를 하겠다. 쭉 이렇게 들어가서 주차해놓고 회장님이 부르실 때까지 대기하고 있는, 이런 시대가 어떻게 보면 이제 자율주행
혹은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와서 인텔리전트 엔터프라이즈는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 기업을 지향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가장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운 그런 경험, 휴먼 앤 내추럴한 경험은 제가 또 H&N을 또 따르다 보니까 here and now에 바로 지금 원하는 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기업용 애플리케이션도 마찬가지고 사실 소비자들의 생활에서도 이런 거죠. 쇼핑을 가야 되는 이분이 차가 필요해. 그러면 근처에 차 없나 하고 열어보면 도보로 2분 거리에 있는 차를 딱 선택을 해서 차를 탄 만큼만 이거 얼마 내야 되지 이런 거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타고 내리면 이게 이제 25분 탔다라는 게 기록이 남는 거고 또 집으로 돌아갈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차를 이용하시면 한 달이 다 되고 나면 이제 이번 달 요금은 얼마 통신 요금과 똑같이 한꺼번에 결제가 되는 그런 방식 이런 식으로 이제 경험을 완성시켜주는 쪽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들은 수요가 발생한 쪽에서 모든 공급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디다스 같은 경우에 스피드 팩토리를 만들었던 이유도 먼 거리를 그 저임금 국가인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 스리랑카 이런 쪽에서 만든 신발을 공수해 오는데 또 시간과 비용과 환경 오염 여러 가지 비용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요가 발생한 예전에는 동네 구두방이 있었다면 소비자들이 있는 곳 근처로 가서 물건을 만들어주자 라고 해서 주문 제작할 수 있는 부분들 아까 3D 프린팅을 통해서 밑창을 인쇄를 하고 나머지는 이 산업용 로봇이 거의 95% 이상의 공정을 자동화하기 때문에 실제로 화면에 보시는 해시태그들은 아디다스 메이드 포 파리, 런던, LA 이 컨테이너 트럭처럼 생긴 애가 사실은 공장이었거든요. 이게 LA나 런던, 파리 근교로 가서 고객들의 주문을 받아서 24시간 이내에 바로 맞춤 생산된 운동화를 배송해주는 그런 일들이 가능해졌던 거죠. 이런 부분들 고객의 수요가 발생했을 때 바로 충족할 수 있는 그런 형태 here and now 방식으로 기업들이 이동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고객 경험 중심의 시대의 중요한 움직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장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운 대화형 상호작용 그리고 반복 작업들은 자동화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예전에 없었던 또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이런 쪽들의 기업을 저희는 인텔리전트 엔터프라이즈라고 부르고 있고 이게 있어야 사실은 기업들은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빨리 창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통계해 보시면 이제 스탠다드 포어스에서 선정하는 S&P 500대 기업이 있습니다. 기업 자산 가치를 가지고. 근데 이 기업들이 2주마다 하나씩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뚝뚝 떨어진다는 얘기죠. 고객이 원하는 기대에 혹은 그 가치를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다면 고객이 뭘 원하는지를 바로 알고 그러한 요구에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기업 그건 바로 인텔리전트 엔터프라이즈라야만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위해서 저희들이 과거에 자동화의 흐름을 보시면 맨 왼쪽에 산업화 시대를 통해서 공장 자동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무직까지 이제 자동화가 일어났던 게 프로세스 자동화였죠. 그러다가 이제 넘쳐나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걸 중심으로 우리가 업무를 맞춰가자라고 해서 디지털 변혁의 시대가 왔었고 지금도 진행 중이죠. 그 다음 단계가 저희는 대부분 자동화할 업무는 머신러닝을 포함해서 모두 자동화시켜주는 거의 이 자동화 비율을 95%까지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2020년까지는 ERP에서 처리하는 업무의 절반 정도 50%를 자동화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있고요. 이게 자동화되면 그럼 사람은 뭘 해야 되느냐? 이때 저희는 아이언맨이 돼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왜? 이번 사파이어 때 빌 회장님이 Augmented Humanity라는 아주 이상한 표현을 썼어요. 증강된 인간. 이게 인공지능의 힘을 등에 업고 초인간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거든요. 기계와 사람이 함께 힘을 합쳤을 때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사실 아이언맨도 보시면은 아이언맨도 본인이 아이언맨 수트를 입고 있고 그 안에 자비스 같은 인공지능이 필요한 부분들을 다 알려주기 때문에 미리미리 적이 어디 출연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서 그때그때 최선의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도 구하고 이러한 작업들이 사실은 지능형 기업, 인텔리전트 엔터프라이즈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데모를 제가 이렇게 살짝 떼왔었습니다. 인텔리전트 엔터프라이즈 어떤 거냐? 여기 화면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10.1 밀리언 이만큼이 지금 손해를 볼 수 있는 이 기계 결함 때문에 이 세 가지 부품의 결함이 생겨서 산업용 로봇이 지금 전 세계 지도를 보시면 저렇게 한 6군데 정도의 지금 문제가 있고 보라색은 곧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거다라고 저희들이 패턴 분석을 통해서 파악한 거죠. 이것만 문제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인텔리전트 엔터프라이즈는 그래서 해결책이 뭐냐? 왼쪽에 70% 정도로 캐파를 운영하면 한 몇 주일은 버틸 수 있다라는 제안이 와서 그대로 이제 소비자들한테 고객들한테 고지를 했죠.
그렇다면 이 부품들을 일단은 교체를 해야 될 텐데 교체 비용을 알아봐야 되죠. 그래서 핵심 부품 교체 비용은 이라고 손으로 써요. 그러면 얘가 그 내용을 인식하고 비용을 딱 그래프를 해줘. 그래서 세부 항목별로 분석해줘. 그러면 생산 원가 얼마, 그 다음에 이제 배송비 얼마, 이런 여러 가지 비용들을 유지 비용까지 해서 분할을 해줍니다. 그런데 아까 봤을 때 그 새로 나온 그 다음 세대 모델들이 조금 더 오래 간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핵심 부품을 그 다음 세대 모델로 바꾸면 어떻게 돼? 했더니 비용이 상당히 좀 느는 걸 볼 수 있어요. 초록색 바가 훨씬 크죠. 파란색보다. 그러면 모든 부품을 다 차세대 부품으로 교체하면 그랬더니 비용은 줄어드는데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그 내구성은 훨씬 더 높아진다. 그래서 담당자인 주원에게 2주 후에 생산 계획을 준비해 주세요 라고 이제 보내면 이제 저는 보는 거죠. 뭐야 왜 갑자기 3천만 달러에 해당되는 부품이 비는 거지? 여기 이제 계획 솔루션을 돌렸기 때문에 이 문제만 알려주지 않고 저 인텔리전트 엔터프라이즈는 세 가지 가능한 이제 해결책이 있는데 그 중에 별 4개 시나리오는 품질이라든지 혹은 이제 생산 공정을 고려했을 때 가장 최적의 방안이다. 그리고 저희들이 대부분을 생산하지만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SAP 아리바를 이용해서 구매하면 된다. 라는 안을 적용을 한 결과 결국에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모든 문제가 이제 해결된 그런 시나리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리전트 엔터프라이즈의 핵심 모델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언맨 수트를 입은 그러한 그 초인간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공장 운영이라든지 제품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한눈에 보이니까 산업용 로봇이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다라는 걸 원인 분석만 하지 않고 대안까지 해결책까지 제시를 해주기 때문에 그걸 이제 실행에 옮기는 그런 형태의 운영이 가능해지는 이런 건 숨어있던 것들을 이제 눈에 보이게 실시간으로 문제가 생길 걸 보여주는 가시성이 있었고 그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지만 그 중에 시뮬레이션 결과 가장 효과적인 부분에 영향을 집중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새로운 기회가 왔을 때 이제 민첩하게 시장에 대응하는 민첩성 이러한 세 가지 요소가 바로 이런 인텔리전트 엔터프라이즈를 도입한 그런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바뀌면 그러면 기계가 다 하고 자동화되는 세상에서 SAP는 뭐 별로 할 일이 없겠네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는 뭐 ERP만 파는 업체에서 ERP를 지키는 업체로 ERP를 지킨다는 게 이제 왼쪽 화면을 보시면 코끼리 사이에 코뿔소와 사람이 살짝 보이실 겁니다. 이게 Elephants, Rhinos and People이라고 하는 단체거든요. 비영리 단체인데 코끼리와 코뿔소를 살리려면 농민들을 먼저 살려야 된다 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농민들이 살 길을 모색해 주면서 코끼리와 코뿔소도 살리는 그런 기업에 필요한 뭐 사물 인터넷 기술, 그 다음에 예측 분석 기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접목을 시켜서 동물도 살리고 사람도 살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지향하는 바는 결국에는 이렇게 증강된 그러니까 기계와 사람이 손을 잡고 대부분의 반복 작업들은 자동화하면서 부가가치 있는 일들에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렇게 해서 이제 가장 자연스러운 그런 상호작용을 지향하는 인텔리전트 엔터프라이즈 시대 그리고 자연스러운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그런 시대로 가겠다라는 것이 이번 사파이어의 핵심 메시지가 아니었나 라고 정리를 해드리면서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고 일단 들어온 질문에 대해서 오영환 파트너님부터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게 2시에 두 사람이 동시에 보이는 화면이고요. 투투네요. 네, 투투 그 가수가 기억이 나죠? 네. 네, 질문 내용이 있는데요. 한호흡 메시에 대해서 어떤 질문부터 받아볼까요? 짜잔. 혹시 마음에 드시는 질문 있으세요? 보지를 못해서 일단. 네. 첫 번째는 이제 G에서 주장하는 디지털 트윈과 연동 사례. 사실은 같은 개념이고요. 네. 그다음에 3D 프린터와의 연동 사례와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새로운 디스트리뷰티드 매뉴팩처링 이런 서비스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과 연결해서 답하실 게 있으실 것 같고. 일단 먼저 3D 프린터와 연동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SAP는 이미 디스트리뷰트 매니팩처링이라고 하는 솔루션을 내놨고요. 네. 그리고 그 디스트리뷰트 매니팩처링을 가지고 그 미국의 그 항공기 또는 이제 그 우주선을 제작하는 제작 업체와 그다음 3D 프린터, 메탈 프린팅을 하고 있는 업체와 같이 이게 이제 그렇죠. 시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소재 전문 업체들도 있었죠. 그렇죠. 이게 생산 가능한지 아닌지.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그 우리 그 물류회사 네.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물류에서 뭐 있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그 물류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UPS였습니다. 네, 예, UPS에서 네. 물류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3D 프린트를 놓고 네. 자기들이 이제 직접 만들어서 이제 그렇죠. 배송을 하는 그런 거의 형태로 창고에서 찍어서 보내는 이런 네. 형태가 가능해지죠. 그래서 공장이 없어지는 형태의 이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음. 게 이제 UPS고요. 그거를 이제 SAP랑도 같이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사실은 이 3D 프린터가 화두가 좀 적어요. 그리고 특히나 공장에서는 스페어 파트나 연구소에서 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말고 미국과 유럽 쪽 그리고 다른 이제 그 제조업이 발달한 회사들 나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지금 많이 그 사업을 비즈니스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저희들이 작년부터도 강조됐던 부분이 이게 미리 만들어 놓으면 가치가 뚝뚝 떨어지는 고가의 스페어 파트라든지 아니면 또 저희가 고객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미 수명이 다해서 부품을 구할 수가 없어요. 대신 부품에 대한 데이터는 저희가 다 갖고 있는 경우 그때 바로 찍어내서 이제 저희들이 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뭐 두 가지 시나리오 정도에 대해서 상당히 이런 디스트리뷰티드 매니팩처링 쪽 3D 프린팅을 활용한 분산형 생산 방식이 상당히 의미가 있겠다라는 고객들의 그렇죠. 반응이 있었죠. 네. 그래서 SAP에서는 그 디스트리뷰트 매니팩처링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AP웍이라고 하는 이제 같이 협업을 해서 그렇죠. 만들어낸 게 이 부품들이 스페어 파트뿐만 아니라 그렇죠. 원래 만들어내는 이제 부품들 우리 맞아요. 본품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3D 프린터로 전환을 했을 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해주는 서비스까지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용 분석까지 예, 해주시고 비용 분석까지 하고 지금 이제 그런 서비스까지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네, 같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좋으신 게 이제 클라우드 형태로 해서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제 가입해서 네. 활용하실 수 있는 네.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에서 구현되는 공급망 관리의 장점이 무엇이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 네, 있죠. 블록체인은 사실은 SAP는 블록체인을 가지고 솔루션을 만들어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SAP는 지금 클라우드 플랫폼 위에 블록체인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SCP라고 하는 SAP 클라우드 플랫폼 위에다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저희가 플랫폼을 제공해드리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드실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화증권, BL이죠. Bill of Lading 하는 그러니까 BL이 실물이 가지 않고 그냥 그 예를 들어 이메일이나 아니면 그 전자 정보가 갔을 그렇죠. 때 어태치가 돼서 증빙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블록체인이 움직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물건이 팔렸을 때 또는 우리 시리얼 넘버 같은 것들 그리고 공장에서 만들었던 지니얼러지가 그렇죠. 원산지 쪽까지 그 벤더들까지를 다 엮어서 보려면 특히나 우리 FTA를 생각을 해보시면 원산지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DB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그대로 끌어올리면 우리가 FTA 증빙이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블록체인 자체가 원래 이렇게 immutability, 변조가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이게 원본 데이터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실물 자산이 존재한다는 걸 그런 데서 발전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뭐 숨은 얘기로 가자면 블록체인은 뭐 이렇게 다크웹이라고 해서 암 시장처럼 그 무기류나 뭐 마약류나 뭐 이렇게 청부 이런 쪽들 하는 사람들끼리 활용하다가 발전된 형태인데 뭘 믿고 거래를 해? 믿음 없는 세상에 믿음을 주러 온 게 바로 블록체인이다. 그 질문이 좀 많아서 제가 질문을 짧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이동곤님께서 말씀하신 수요 공급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 개념이나 전략은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수요 공급을 예측을 하기 위한 솔루션, SAP에 있는 솔루션은 예전에는 APO, 지금은 IBP라고 하는 솔루션이고요. 그다음 ERP 코어에 있는 PPDS라고 하는 솔루션으로 이제 수요 공급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아담 파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들이 단순하게 사람이 이제 플래닝을 하거나 기계가 플래닝을 하는 것보다는 학습을 통해서 프리딕티브, 그러니까 포캐스팅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제 확장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이제 전략을 가져가게 될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가 그 박치규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아까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예, 김수열님도 비슷한 얘기시고. 네네. 머신 오케스트레이션 디자이너 솔루션에서 에러비별 생산 최적화 구현을 위한 IT 리소스 최적화 방안. 어려운 질문이신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리소스를
리소스 플래닝.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여태까지 아까 그 말씀드린 두 가지는 리소스 오케스트레이션과 머신 오케스트레이션은 공장의 현장에서 실제 생산을 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것들을 플래닝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백업으로 이제 지원을 해주는 IT 리소스의 최적화 방안은 사실은 다른 형태로 좀 운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프로젝트에 대한 관리, 프로젝트 플래닝,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관리 이런 형태로 중장기 계획이나 예산 관리, 그다음에 리소스 관리를 같이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파이어 끝으로 저희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이제 김현수님이 사파이어 나우 관련해서 C4 하나 같은 경우에 뭐 똑같은 과거에 이제 CRM 경쟁사들이 있으니까 세일즈포스나 뭐 다이내믹 365 같은 제품이랑 경쟁이 될 텐데 장점이나 차별화 요소가 뭐냐? 사실 저희는 가장 큰 건 일단 통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합되어 있다는 얘기는 아까 통합성이 갈수록 다시 중요해지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게 인텔리전트 엔터프라이즈대로 가기 때문이죠. GDPR이라는 항목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고객의 데이터가 지금 내 개인 정보가 어디에 활용되고 있어. 이걸 한눈에 보려면 사실은 시스템들이 다 통합이 돼 있어서 이게 어디에서 쓰이고 있는지를 볼 수 없다면 고객한테 해드릴 약속을 드릴 수도 없고 또 한 가지 GDPR의 또 한 가지 요구사항이 그럼 나에 대한 기억은 다 지워줘. 이렇게 잊혀질 권리가 있거든요. 다 지워줘라고 할 때 다 어디에 있는지를 모른다면 사실은 이걸 책임질 수가 없게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이제 고객 경험의 출발점을 이렇게 통합된 고객 데이터 관리에서 시작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예를 들어서 뭐 마케팅부터 시작해서 서비스까지 모든 측면의 업무가 이 고객과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혹은 어떤 상호작용이 있었는지를 저희들이 통합 관리를 하기 때문에 다른 이제 특정 분야만 관리하는 이런 솔루션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강점과 차별화 요소가 있지 않나라는 정도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뭐 Q&A는 이제 Q&A는 이 정도로 혹시 더 궁금하셨던 부분들은 이제 별도로 저희들이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행. 네.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모든 참석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채팅창에 안내해드리는 홈페이지에 추후 발표 자료, 다시 보기 영상 및 Q&A가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